안녕하십니까? 이슈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당신이 뽑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밥그릇이 없어졌다. 대한민국 트로트 퀸 장윤정을 향한 일부 선후배들의 원망 섞인 한마디입니다. 최근 장윤정 씨가 직접 이 사실을 고백하며 트로트계는 다시 한번 거대한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는 과연 동료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파괴자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잔치상을 더 크고 화려하게 차려낸 혁신가일까요? 오늘 뉴스 인사이트에서는 지난 20년간 장윤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밥그릇 논쟁의 본질과 그 이면에 숨겨진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느 퀸의 고백, 내가 뽑은 이들 때문에 원망 들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7월 4일 장윤정 도경완 부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도장TV에 올라온 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장윤정 씨는 팬들의 요청에 응답하는 형태로 소규모 오디션을 기획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녀는 과거 작곡가 장공장장이라는 부캐로 활동하며 자신이 아끼는 후배들에게 곡을 선물했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의뢰를 받아 돈을 버는 전문 작곡가로 나설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오디션을 통해 1등을 한 사람에게 이벤트성으로 곡을 선물하는 것이 자신과 참가자 모두에게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간 겪어온 마음고생을 털어놓았습니다. 몇몇 선배님, 후배님들은 나한테 원망을 했었다. 내가 오디션에서 뽑은 사람들이 잘 돼서 우리 밥그릇이 없어졌다는 소리를 은근히 많이 들었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하소연을 넘어 트로트 오디션이 낳은 수많은 스타들과 그로 인해 변화된 시장 속에서 심사위원 장윤정이 짊어져야 했던 책임감과 고뇌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향지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쪽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다며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늘진 곳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맥이었던 그녀, 생태계를 논하다. 하지만 이 밥그릇 논쟁, 과연 처음 있는 일일까요? 놀랍게도 이 논쟁의 가장 중심에서 과거 밥그릇을 빼앗은 장본인으로 지목되었던 인물이 바로 장윤정 자신이라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계추를 2004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트로트 시장은 현철, 송대관, 태진아, 서른도로 대표되는 4대 천왕이 80에서 90%를 장악하던 견고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여있는 물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나라는 노래와 함께 혜성처럼 등장한 젊은 가수 장윤정은 트로트계의 기단아이자 혁명가였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트로트가 거르신들의 전유물이라는 공식을 깨고 젊은 층까지 트로트를 즐기게 만든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변곡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가장 먼저 위기감을 느낀 것은 기존의 기득권, 즉 4대 천왕이었습니다. 실제로 2010년 가수 태진아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윤정 때문에 행사 섭외가 3분의 1로 줄었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한 달에 30개씩 들어오던 행사가 20개 이하로 송대관 씨는 10개에서 2개로 급감했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는 장윤정 때문에 밥그릇을 빼앗긴 선배의 원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태진아 씨의 발언의 핵심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는 장윤정에게 자극받아 송대관이 유행가라는 희대의 명곡을 발표했고 다시 섭외 영순위로 재등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잔잔한 연못에 장윤정이라는 강력한 매기가 투입되자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기존의 미꾸라지, 선배 가수들이 생존을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헤엄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연못 전체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매기 효과를 설명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장윤정의 등장은 단기적으로는 선배들의 파이를 위협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트로트 시장 전체의 건강한 경쟁과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밥그릇을 뺏은 것인가?
밥상을 키운 것인가? 그렇다면 20여 년이 흐른 지금,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의 마스터가 된 장윤정을 향한 원망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말로 그녀가 발굴한 이명웅, 영탁, 송가인과 같은 후배들이 누군가의 밥그릇을 걷어찬 것일까요? 일각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트로트 행사 시장이라는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오디션을 통해 새로운 스타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기존 가수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계에 존재해온 특유의 텃세와 폐쇄적인 분위기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반기지 않는 문화적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10개의 파이를 100명이 나눠 먹다가 파이는 그대로인데 200명이 달려드는 상황이 되었으니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트로트 시장의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를 간과한 시각이라는 반론이 지배적입니다. 장윤정은 밥그릇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밥그릇을 놓을 수 있는 잔치상 자체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트로트가 지역 축제나 장터 행사에 국한되었다면 장윤정과 오디션 스타들의 등장 이후 트로트는 이제 대학 축제, 기업 행사, 대형 콘서트, TV 광고까지 그 영역을 무한히 확장했습니다. SBS 자회사는 아예 트로트 전문 채널 SBS 필을 개국했으며 트로트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본의 규모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오디션 프로그램 이후 트로트 장르의 음반 및 음원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밥그릇 몇 개를 놓고 다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잔치집이 곳곳에 생겨나고 밥상의 크기가 수십 배로 커진 것입니다. 사라진 밥그릇의 진짜 의미, 도태 혹은 상향평준. 그렇다면 밥그릇을 빼앗겼다고 느끼는 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매우 냉정한 분석일 수 있지만 경쟁력의 상실과 스스로의 도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매기 효과에서 활발하게 움직여 살아남는 미꾸라지도 있지만 결국 매기에게 잡아먹히는 미꾸라지도 존재합니다. 새로운 실력자들이 대거 등장하고 대중의 귀는 더 높은 수준의 음악과 무대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즉, 트로트 시장 전체가 상향평준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명성에만 기댄 채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거나 실력을 마상 노력을 게을리한 이들은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밀어낸 것이 아니라 더 넓고 풍요로워진 시장의 높은 기준을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해 도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윤정은 과거 4대 천왕시대와 현재의 오디션 스타 시대를 잇는 거대한 허리이자 트로트 시장의 판을 키운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마주한 밥그릇 논쟁은 한 개인에 대한 원망을 넘어 급변하는 시장 구조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의 성장통을 반영하는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장윤정을 둘러싼 20년간의 밥그릇 논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의 분석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앞으로도 저희 트로트 음악의 세계가 전해드릴 깊이 있는 이슈 분석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트로트 음악의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